확신에 찬 어조로 회장님, 시장은 지금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열풍에 맹목적으로 환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챙겨야 할 기회와 조용히 수면 아래에 숨어있는 구조적 균열이라는 변수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고드리려 합니다. 이번 보고는 대상 기업들에 대해 기본적인 사업 구조를 이미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신 시장의 이면을 볼 줄 아시는 회장님들을 위한 심층 영상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전 기초편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뻔한 성장 스토리는 다들 아시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이면에 디테일한 밸류에이션과 현실적인 과제까지 완전히 씹어먹어 봅시다. 오늘 이 심층 브리핑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은 더 단단해지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잔파도에는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입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사고의 과정을 짚어가며 처음엔 저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고 이번 2026년 AI 메모리 붐이 단순히 반도체 랠리를 보장하는 단기 호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시장 참여자 모두가 이른바 램마게돈이라 불리는 유례없는 공급 부족 사태와 가격 폭등에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관련 재무 데이터의 주석들과 글로벌 공급망의 이면을 상세히 뜯어보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밸류에이션의 디테일과 공급망의 물리적 병목 현상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전략가이신 회장님이라면 남들이 맹목적인 희망회로를 돌릴 때 간과하고 있는 이면의 팩트를 철저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브리핑에서 집중적으로 해부할 핵심 목차를 띄워드렸습니다. AI 메모리 패권 전쟁을 시작으로 HBM 수율과 기술 초격차, 레거시 디램의 대반전, 그리고 후공정 소부장의 부상,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냉정한 리스크 점검까지 다루겠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낱낱이 파고들어 회장님께 강철같이 단단하고 객관적인 투자 프레임워크를 장착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회장님, 지금부터 보실 이 숫자가 오늘 보고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AI 메모리 패권 전쟁과 빅테크들의 막대한 자본 투하 랠리입니다. 자료화면 띄우며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은 스마트폰이나 PC가 얼마나 잘 팔리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철저하게 소수의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에 이끌려가는 완벽한 디커플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자, 화면의 막대 그래프를 봐주십시오. 우상향하는 저 거대한 기둥들이 보이십니까?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4대 글로벌 빅테크가 2026년에 쏟아부을 AI 인프라 투자액이 자그마치 7,250억 달러에서 7,33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나로 약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이 거대한 금액은 2018년 클라우드 사이클 당시 1,0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그래프의 왼쪽 끄트머리와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역사적인 폭발입니다. 과거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단순히 데이터를 보관하는 거대한 창고를 짓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제너레이티브 AI 인프라 구축은 스스로 지능을 생산해내는 거대한 두뇌 공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AI 서버의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와 초고용량 디램의 구조적 수요 폭발을 완벽하게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펀더멘털이며 반도체 시장 전체 규모를 1조 달러의 시대로 밀어올리는 거대한 엔진입니다. 거대한 기관차가 이미 출발한 셈이죠. 차트의 꼭대기를 짚어주며 71.5%. 처음엔 저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수치는 바로 SK 하이닉스의 2026년 1분기 예상 영업이익률을 가리키는 지표입니다. 과거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인 대만 TSMC의 이익률마저 가볍게 추월해버린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메모리가 단순한 범용 저장 장치를 넘어 연산 능력을 돕는 로직인 메모리로 구조적 재평가를 받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구간에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HBM 시장의 주도권을 틀어진 선점 효과가 이렇게 압도적인 마진의 숫자로 증명된 셈이죠. 다만 회장님, 여기서 우리가 돌다리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승전보 이면에 우리가 냉정하게 주시해야 할 현실적인 허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중국 창신 메모리의 맹렬한 추격입니다. 이들은 최근 상장을 통해 약 42억 달러를 조달하고 HBM 생산 라인 구축에 매섭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2, 3세대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과거 LCD 디스플레이 산업이 그랬듯 이들이 국가적 차원에 쏟아붓는 막대한 자본은 장기적으로 범용 메모리 시장의 공급 과잉을 불러올 수 있는 잠재적 뇌관입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챕터를 정리하면 방향성은 명확히 위를 향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공급망 재편이라는 속도 조절의 변수도 이 정도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청자와 눈을 맞추며 회장님,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부분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좌우할 핵심이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HBM 수율과 기술 초격차, 그리고 치열한 발열 전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HBM이 다 똑같은 네모난 반도체 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칩과 칩 사이의 열을 어떻게 잡느냐의 발열 전쟁이 진정한 생존을 가르는 무기입니다. 화면 왼쪽에 SK 하이닉스의 MR 무프 기술을 보시죠. 세라믹 입자가 섞인 에폭시를 칩 틈새에 촘촘하게 채워 넣어 온도를 평균 14도나 낮추는 데 성공한 마법 같은 공정입니다. 이 기가 막힌 공학적 해결책 덕분에 12단 HBM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며 퍼스트 무버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죠. 반면 절치부심한 화면 오른쪽의 삼성전자는 16단 HBM4 시대를 겨냥해 아예 마이크로 범프를 없애버리고 구리와 구리를 직접 맞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과감한 기술적 퀀텀 점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열세를 단번에 뒤집기 위한 도약 시도이며 만약 성공한다면 자사의 파운드리 역량과 결합한 턴키 솔루션으로 엄청난 시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 독보적인 해자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화면을 잠깐 멈추고 이 수율 비교표를 주목해 주십시오. 시장의 끈질긴 우려를 불식시키듯 삼성전자는 2026년 2월 드디어 원시 D램 수율 80%라는 엄청난 벽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차세대 HBM4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기초 체력을 완벽하게 회복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자 축포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여기서 돌다리를 한 번 더 두드려봐야 합니다. 시장이 환호성에 취해 혼동하고 있는 치명적인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80%는 어디까지나 일반 원시 D램의 수율이며 정작 가장 중요한 HBM4 전용 수율은 여전히 60% 안팎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경쟁사가 이전 세대에서 80에서 90%의 안정적인 수율을 뽐내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뼈아픈 격차가 존재하죠. 올해 연말까지 목표로 하는 85% 수율 달성 여부가 핵심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주문 물량을 빼앗아 올 수 있느냐를 판가름할 가장 단기적이고 치명적인 관전 포인트입니다. 장면 전환하며 세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로 레거시 D램의 대반전, AI 전쟁의 든든한 자금줄이 되어주는 숨겨진 캐시카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막대 그래프의 가파른 상승세를 가리키며 현재 시장의 뻔한 컨센서스는 오직 HBM이 전부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내는 데이터가 바로 이 화면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작년 4월까지만 해도 단돈 1.65달러 수준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던 PC용 범용 DDR4 D램 현물 가격이 2026년 4월 무려 16달러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자그마치 10배 폭등입니다. 이 무서운 가격 상승의 궤적은 현재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 기형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마진이 높은 HBM을 만들어내기 위해 웨이퍼 생산 능력을 한 곳으로 쥐어짜다 보니 정작 기존의 범용 D램 생산 라인에 엄청난 공급 공백과 기근이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희소성이 천문학적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며 잊혀졌던 레거시 시장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둔갑시켰습니다. 102억 달러, 한화 약 15조 원.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바로 2026년 1분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사이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메모리 영업이익의 격차입니다. 시장은 내내 HBM을 꽉 잡고 있는 첨단 기업에만 열광했지만 삼성전자는 세계 1위의 압도적인 범용 D램 생산 능력을 무기로 가격이 10배나 뛴 시장에서 그야말로 진공청소기처럼 엄청난 현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막강한 레거시 생산 캐파야말로 경쟁사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저력이자 멈추지 않는 현금 창출 엔진입니다. 다만 회장님, 이 환희 속에서도 우리가 돌다리를 두드려봐야 할 이면이 있습니다. 치솟는 메모리 가격이 반도체 제조사들에겐 엄청난 축복이지만 이를 비싸게 사서 스마트폰이나 PC를 만들어 팔아야 하는 세트 업체들, 예컨대 자사의 MX 사업부 같은 곳에는 끔찍한 원가 압박의 재앙입니다. 이른바 치플레이션의 역설이죠. 부품값이 감당할 수 없이 비싸지면 결국 최종 소비자의 지갑이 다치고 이는 부메랑처럼 다시 반도체 주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다운스트림 둔화 리스크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새 기업의 밸류에이션 표를 띄우며 이러한 탄탄한 펀더멘털 속에서 아주 뚜렷하고 기이한 밸류에이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안고 있는 지독한 숙명,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입니다. 표를 보시죠. 자기 자본이익률이 90%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익성을 보여주는 국내 기업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고작 4에서 5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뒤처진 미국의 마이크론은 7배에서 10배가 넘는 프리미엄을 버젓이 누리고 있죠. 과거 대만의 TSMC가 비메모리 분야에서 재평가를 받으며 PER 15배 벽을 뚫었을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 이 억눌린 숫자는 회장님과 같은 현명한 투자자분들께는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기회이자 진입 타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전환하며 회장님, 만약 사이클 후반부에 진정한 알파, 즉 텐베거 추가 수익을 원하신다면 저희는 여기서 시선을 완전히 돌려야 합니다. 네 번째 핵심 포인트, 후공정 소부장의 부상과 백엔드 장비 생태계가 가진 강력한 해자입니다. 증권사 리포트 이미지를 띄우며 몸집이 무거워진 거대 종합반도체 기업에서 벗어나 고도로 특화된 장비 공급망으로 돋보기를 들이대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BNK 투자증권의 전략 변화 리포트를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의 반도체 슈퍼사이클 역사적 선례를 복기해 보시죠. 덩치가 거대한 대형주들이 화려하게 실적 고점을 찍고 지루한 박스권에 갇혀 헤맬 때 기판, 부품, 소재 같은 이른바 후공정 주식들은 대기업의 막대한 설비 투자의 낙수 효과를 정통으로 맞으며 무서운 기세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대형주들이 다음 스텝을 위해 횡보하며 숨을 고르는 바로 지금 이 시기가 후공정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진정한 투자 타이밍이라는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도너 차트의 특정 부분을 짚으며 구체적인 기업의 데이터를 씹어먹어 보겠습니다. 대덕전자의 매출 비중 차트를 보십시오. 파란색으로 표시된 FCBGA, 즉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매출 비중이 25.7%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회장님,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PC 뜯어보면 흔히 알던 단순한 초록색 회로 기판이 아닙니다. 거대한 AI 가속기와 고성능 서버 CPU를 메인보드에 연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초고난도 패키징 기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를 맞추며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극소수여 불과한 엄청난 기술적 해자 덩어리죠. 글로벌 경쟁자들이 오직 서버용 대형 기판 한 우물만 파고 있을 때 이 회사는 영리하게도 마진이 월등히 높은 자율주행 자동차용과 AI 서버 틈새 시장을 정확하게 타격해 장악했습니다. 이제 단순 부품 제조사라는 낡은 꼬리표를 떼어내고 첨단 패키징 생태계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플레이어로 환골탈태하며 기업 가치의 전면적인 재평가를 이끌어낼 명분을 완벽하게 갖추게 된 것입니다. 장비 회사의 기술 설명 화병을 띄우며 장비 쪽으로 넘어가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사례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반도체 회로 선폭이 10나노 이하로 극한으로 좁아지면 기존의 낡은 증착 방식으로는 좁은 골짜기에 도저히 얇은 막을 입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원자 단위로 막을 미세하게 입히는 시공간 분할 ALD라는 그들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를 당당히 꿰찼습니다. 특정 첨단 공정 라인에 사실상 독점적으로 핵심 장비를 납품하며 AMAT 같은 글로벌 거대 장비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체 불가능한 해자를 구축한 셈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여기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장비 기업들의 실적은 결국 지갑을 여는 고객사인 대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시계열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규제가 갑자기 깐깐해지거나 빅테크들의 투자 집행 스케줄이 단 한 분기로도 지연된다면 먹이사슬 하단에 위치한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고 시청거릴 수 있습니다. 이 생태계의 거대한 낙수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들의 거시적인 투자 스케줄 변수도 반드시 함께 묶어서 추적해야만 합니다. 배경을 어둡고 차분하게 전환하며 좋은 면만 보고 맹목적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며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회장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가장 안전한 진입 타점을 잡기 위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가장 현실적인 하방 변수들을 도마 위에 올려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5번째 챕터, 냉정한 리스크 점검입니다. 시장은 단순히 AI 산업의 성장률 숫자에만 환호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실 세계의 물리적 한계와 취약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반도체 설계를 기가 막히게 그려내도 결국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 무균실 팹을 돌리는 건 수백 가지의 기초 화학 물질들입니다. 최근 중동 해협의 지정학적 무력 충돌 긴장이 고조되면서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일본산 나프타 가격이 단 한 달 만에 무려 92%나 솟구치는 아찔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나프타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PGMEA 같은 감광액의 핵심 용제를 아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설령 5월쯤 수급이 회복된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하더라도 초정밀 반도체 공정 특성상 불순물을 막기 위해 대체 공급망의 품질을 테스트하고 퀄 승인을 받는 데에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회장님께서 통제 불가능한 지정학적 쇼크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첨단팹 가동을 언제든 올스탑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뇌관으로 항상 주간에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카타르의 헬륨가스 공급 중단 사태 역시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순식간에 꺾어버릴 수 있는 동일한 무게의 매크로 쇼크입니다. 경고성 숫자를 화면 중앙에 띄우며 128주. 회장님, 이 숫자가 주는 묵직한 압박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 내에서 데이터 센터 구동에 필수적인 대형 전력 변압기를 주문하고 실제로 납품받기까지 대기해야 하는 엄청난 리드타임입니다. 무려 2년 반이라는 아득한 시간이죠. 가트너의 최신 경고 보고서는 2027년까지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40% 이상이 전력망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가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아무리 수요를 끌어올리고 훌륭한 메모리를 산처럼 찍어내도 결국 그 비싼 메모리를 꽂아서 구동할 데이터 센터의 전기가 모자라 셧다운된다면 최종 수요단에서 끔찍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AI 슈퍼사이클의 무한한 팽창을 짓누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장 거대하고 차가운 물리적인 천장입니다. 뉴스 기사 헤드라인을 띄우며 마지막으로 외부의 매크로적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기업 내부의 펀더멘털 리스크입니다. 바로 5월과 6월을 뜨겁게 달굴 삼성전자 노조의 사상 초유의 대규모 파업 사태와 내부 진통입니다. 이들이 사측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성과급 규모는 1인당 수억 원을 호가하며 자그마치 전체 영업이익의 15%에 달하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회장님, 지금은 HBM4의 수요를 사활을 걸고 끌어올려 글로벌 핵심 고객사의 깐깐한 품질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기업의 향후 10년 명운이 걸린 일생일대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내부 파업으로 인한 단 며칠간의 조업 중단이나 생산 차질은 기업의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 훼손은 물론이거니와 냉혹한 시장의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월가의 냉정한 투자자들은 이 노사 갈등이 조기에 봉합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이것을 단순한 한국 기업의 내부 복지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붕괴 리스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셧다운 뉴스가 가시화된다면 즉각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중 축소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할 만큼 예민하게 추적해야 할 핵심 하방 시그널입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압도적인 호재와 그 이면에 숨은 현실적인 체크포인트를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드렸습니다. 철저히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 즉 투자의 판단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고정 댓글의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